아우, 너 샤넬백 샀던데? 아우, 야, 그거 나 자랑하기 싫어. 이거 샤넬이잖아. 샀지, 일시불로 남편이 사셨어. 말하지 마. 자랑하기 싫어.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은 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인터뷰 주제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윤선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정말 하루를 바꿀 수 있는, 또 나아가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말투에 관련된 스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투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장담합니다. 진짜요? 이거 기대되는데요. 호감 가는 사람들의 말투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호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 안 해요. 말을 잘 안 해요? 경청을 많이 해요. 아, 경청을. 그러니까 일단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머치 토커들이 있죠. 막 내가 어쨌고 어제 이랬고 뭐 우리 아들이 뭐 딸내미가 막 뭐 거의 뭐 대하드라마 36부작을 혼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말투 전문가라고 해도 상대방을 한 명 앉혀놓고 2시간, 3시간 말할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말로써 호감을 산다는 건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경청하는 척하면서 언제 내가 말을 치고 들어가지? 내가 말할 타이밍을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준호헤어가 싱가포르 진출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는 척 고개만 끄덕이다가 저도 요즘 영어 공부합니다. 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얘기는 그냥 무시하고 내 얘기를 맞아요. 해보는구나. 근데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사실 경청만 하면 타인은 여러분을 호감 있는 사람으로 인지할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하는 거는 경청을 잘하는 건데, 사실 저도 경청이 쉽지 않거든요. 이 말 내가 해야지 이것 때문에 경청을 못 하는데, 경청을 하려고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경청은 사실 상대방에게 말하세요라고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요즘에 혹시 피부 관리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요즘 하고 있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그냥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좀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잖아요. 네. 상대방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먼저 허락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심리학 근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혹시 고등학생 때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뭐 해도 돼요? 그리고 허락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기한 게 대부분 이 흔한 생리현상도 허락을 받거나 눈치를 봐요. 그래서 경청하는 첫 번째 열쇠는 상대방에게 먼저 편안하게 이 얘기도 됩니다 라고 먼저 허락을 해주면, 상대방은 어린아이가 돼서 아마 여러분에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말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정말 쉬울 것 같긴 한데,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누구나 좀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가 되는 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상대방의 SNS만 보면 돼요. 관심이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자랑을 자기 입으로 못 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아니면 틱톡에다가 본인 자랑을 올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너 샤넬백 샀던데? 야, 그거 나 자랑하기 싫어. 이거 샤넬이잖아. 샀지, 일시불로 남편이 사셨어. 말하지 마. 자랑하기 싫어. 이렇게 되면 바로 다음 어떻게 나가야겠어요? 남편 능력도 좋아. 남편 잘 만났어. 바로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처럼 상대방이 최근에 자랑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SNS에 있어요. SNS 안 하는 사람도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프로필에다가 자랑을 올리거든요. 야, 너 이번에 아들 연대 갔더라? 한마디 하면, 야, 나 아들 자랑하지 마. 나 아들 자랑하는 거 제일 싫어. 수석이야, 수석. 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몰랐었네요, 그동안.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호감도 많이 얻고, 그죠? 그렇죠. 그런 말로 인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자랑하는 걸 되게 부끄러워한다. 상대가 자랑하고 싶은 것에 버튼을 눌러줘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첫인상이잖아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첫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남기는 팁이 있을까요? 첫인상 진짜 중요해요. 첫인상 중요하죠. 왜냐면 1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10번을 봐도 그 첫인상이 안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첫인상이 잘못되면 쟤 맨날 늦어. 근데 첫인상이 잘 되면 그래 어제 피곤했겠지. 똑같이 늦어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죠. 첫인상에 따라. 네. 근데 대화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인상을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은 나 중심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대부분 이야기 첫 마디를 야 나 오늘 너무 추웠어 오늘 죽겠다 이건 나의 중심이잖아요. 오늘 추운데 오시는 길 괜찮았어요? 똑같이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지만 되게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나를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고 네.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도 나 중심보다는 상대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나와 나 중심적으로. 네네.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 연습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은 네. 이거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입냄새는 안 나는지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TPO가 맞는 옷을 입었는지 첫 마디는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 그렇죠. 일상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요. 저는 항상 말하거든요. 완벽하려 하지 말고 완료하려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못해도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놓고 이번에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말했으면 너무 나 중심으로 말했네. 다음엔 좀 타인 중심으로 말해봐야지. 인생의 모든 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했다고 실패하는 거를 좌절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는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계속 시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한 번 이렇게 실패하면 그 다음 좀 안 하게 되는데 또 내가 습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죠? 전 모든 건 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습관 들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랑 좀 안 맞고 괜히 이렇게 비호감이고 좀 싫은 사람이랄까 이런 사람들 혹시 호감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사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비호감으로 대하는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끌려다니거든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업을 하거나 고객을 만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배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타인이 예를 들면 저를 되게 싫어하는 선배가 있어요. 맨날 저를 혼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배님 저 이번에 A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배움을 요청하면 비호감이었던 사람도 비교적 쉽게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좀 바뀌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배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당신은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 앞으로 그쪽 분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잘 모르는데 배움을 요청하면 정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본다고? 아마 거의 맞춤형 과외를 해줄 거예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네네네.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죠. 배움을 요청해버리면 그 사람 설명을 그냥 정신없이 해줄 것이고. 그렇죠. 그죠? 와, 이것도 또 대박이네요. 근데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 사람을 만나보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떨어져, 에너지가. 그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부정적인 사람과도 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저도 부정적이지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배형을 한다고 표현해요. 배형. 예를 들면 네. 부정적인 사람이 대표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나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파도를 거슬러서 자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역으로 계속 수영쳐야 되니까.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쓰나미처럼 저에게 몰려오면 억지로 수영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붕둥 떠 있게 몸을 그냥 맡겨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상대방을 존경해 주는 건데요. 존경이란 뜻을 참뜻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봐 주는 거예요. 마치 태풍 속에서 배영을 하듯이. 그 다음 스텝이 제일 중요한데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문을 탁 열고 기다려주면 나도 너무 고마워서 나도 한번 해볼까? 뒤에 있는 사람 또 도와주고. 맞아요. 내가 받으면 돌려주고 싶어 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상호성의 법칙.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일단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그래도 안 되면 끊어내도 된다. 와, 배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평화로워져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나면 난 내가 기분이 나빴거든. 근데 그래 너는 부정적이어라. 그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나도 괜히 지금 넓은 바다에서 편안하게 그렇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전 솔직히 부정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망하고 저만 성공할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너 그래 뭐 가만히 냅두면 나만 더 좋은 사람처럼 이야. 보이고 세상에 나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야, 90년생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기분 나쁘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부정적이거든요. 부끄럽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네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오늘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MZ세대들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요. 소통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MZ세대라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딱 한 단어만 앞에 쓰면